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당신에게는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착한 딸, 좋은 아내, 유능한 직원, 그리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지는 않으셨나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추며 내면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은 깊숙이 숨겨야 한다고 배워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순수하고 직관적이며 생명력 넘치던 내면의 작은 소녀, 즉 우리 본연의 여성성이 가진 에너지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남긴 상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무의식 속에 침묵하는 한 당신의 진정한 여성성은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작은 소녀를 깨우고 당신 본연의 여성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저 생존하기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직관과 부드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강인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 작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그 작은 소녀를 치유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버려진 아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소진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사소한 일에 유독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혹은 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결점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이며 이제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작은 소녀의 울음소리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아,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된 복잡한 생태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살면서 거부당하고 잊혀지고 혹은 약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외면당한 정신의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아이, 즉 과거에 상처받았던 어린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소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이라 불리는 마음의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나 숨어버릴 뿐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부족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이 된 당신의 감정적인 삶과 반응, 심지어는 중요한 선택들까지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애써 괜찮은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 적은요? 혹은 단체 회의에서 의견이 거절당했을 뿐인데도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현재의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잊혀진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오래된 고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려진 적이 없기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처는 더욱 깊게 새겨질 뿐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한 부분이죠. 많은 여성들에게 내면의 작은 소녀는 이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작은 소녀의 감정이 부모에게 무시당했을 때, 운다고 꾸짖음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했을 때, 혹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신은 어른처럼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작은 소녀는 부모나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지도가 형성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살다가 버림받거나,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여성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무의식적 기제입니다. 이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삶의 각본으로 변모하여 당신이 계속해서 오래된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를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어린 시절 무심했던 아버지처럼 차가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가 당신을 남과 비교하며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번에는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아픈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하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고통을 되풀이할 뿐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에 운이 없어. 원래 사회생활이란 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과거일 뿐입니다.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에 자아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자아는 우리가 삶에 적응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정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이가 깊이 상처받았을 때 자아는 과도하게 방어적인 갑옷처럼 발달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하고 성공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의 이면에서 당신은 오래전 그 작은 소녀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버티느라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35세의 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발표를 훌륭하게 해내고 프로젝트를 이끌며 높은 직급의 임원들과도 능숙하게 협상합니다. 하지만 유독 사랑 앞에서만은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에 잠겨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녀는 성숙한 여성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작은 소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깨달음이 사랑받기 위해 소리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깨우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성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는 오직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융은 온전함이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작은 소녀가 반드시 빛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조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침묵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한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자각이라는 빛이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그 작은 소녀는 비로소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으로 내 안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무의식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되고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본질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부드러움을 다해 버려졌던 그 작은 소녀를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한 부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자신을 봐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이상적인 삶을 만드느라 바쁜 와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봉인된 여성성의 에너지에 대하여 당신이 그 작은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내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히 만져보는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상처들이 단지 관계 속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원초적인 여성성과의 연결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여성성과 단절된 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창의성, 직관, 부드러움, 수용성, 그리고 연결감의 원천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너지는 사회의 가혹한 요구와 여성에게 강요되는 수많은 역할들에 의해 점차 억압됩니다. 약하지는 않지만 강해야 하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 아름다워야 하며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으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압박 아래에서 여성성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형성된 방어적인 갑옷의 자리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원형적 자기로부터의 분리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이 잠겨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여성성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감정, 직관, 그리고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깊고 부드러운 내면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아니마는 두려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작은 소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여성성의 본질은 가장 먼저 봉인됩니다. 너무 많이 운다고 꾸짖음을 듣고 너무 섬세하다고 비판받고 엉뚱한 꿈을 꾼다고 조롱당했던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러움을 감추며 오직 견고하고 이성적이며 통제된 모습이 될 때만 안전함을 느끼도록 배우며 자랍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성의 근원,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외모나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힘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당신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괜찮아. 잠시 속도를 늦춰도 돼. 너는 안전해라고 속삭이는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유희이고 관능이며 연약함이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상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이 에너지는 아주 일찍부터 억압됩니다. 아마 당신은 감정은 지저분한 것이고 부드러움은 나약함이며 당신의 욕망이나 넘치는 에너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직관과 감수성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취와 논리만을 칭찬하는 세상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유롭게 춤추고 대담하게 꿈꾸고 부끄러움 없이 울었던 내면의 아이는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움츠러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을 연기로 맞바꾸고 강인함을 갑옷처럼 입으면서 그것이 서서히 자신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융은 내면 아이의 원형이 우리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정서적 활력의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죄책감 없이 즐거움을 누리거나 두려움 없이 당신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막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내면의 작은 소녀를 치유하고 그녀가 당신을 본래의 당신 모습으로 다시 안내하도록 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계곡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원하고 유연하며 바위와 나무를 부드럽게 감싸며 흐릅니다. 그것은 본능에 따라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시냇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냇물은 거대한 바위를 만납니다. 왜 바위가 거기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흐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냇물은 틈새로 흐르고 좁은 간격으로 빠져나가며 능숙하게 길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차 너무 강하게 흐르면 더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의 여성성 에너지는 바로 그 시냇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세지만 본래는 통제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규칙을 부과해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만 가치가 있어 와 같은 낡은 믿음들 말입니다. 그리고 막혀버린 시냇물처럼 그녀의 가장 깊은 부분은 더 이상 빛에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기 위해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 안에서 안전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 없는 내면 아이는 마음을 여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른이 된 여성은 의심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쌓지만 바로 그 벽이 자신의 가장 깊은 여성성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노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 현재의 머무름,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를 통해 깨어납니다. 하지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여성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계하고 분석하며 신뢰를 주기 전에 항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녀에게 여성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것 안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부당할까 봐 당신의 필요를 말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여성성 에너지가 다시 한번 억압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당신이 스스로 어른이 되었고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억압해야만 했던 생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을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수용, 연민, 그리고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자신의 본래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영적인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약하고 쓸모없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였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 감히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너는 바로 나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하고 창조하기 시작하며 상실의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 여성성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더 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성화라는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칼 융은 현대사회가 종종 가르치는 것처럼 삶의 목표가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함에 관심이 없었으며 어떤 도덕적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라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영적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으로 이끄는 과정을 그는 개성화, 더 정확하게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빌려온 믿음들, 외부로부터 학습된 역할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방어적인 갑옷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거부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당신 존재의 일부로 껴안는 것입니다. 내면의 작은 소녀, 한때 갇혀있던 여성성의 본질,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기억들이 의식의 빛 속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눈부신 빛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뿌리를 향해 아래로 그리고 안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강한 면과 약한 면, 이성적인 면과 직관적인 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포함한 당신의 존재 전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통합할 때만이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파편화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진실되고 자율적이며 심오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안에 작은 소녀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배신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저 자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받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껴안을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온전하게 껴안아 줍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봉인되었던 여성성을 깨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실천, 당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기. 먼저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기억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시다. 어쩌면 당신의 눈물은 무관심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감정은 너무 예민하다는 말로 묵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진실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편집해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잠시 당신이 부모, 친구, 연인, 혹은 사회로부터 깊이 거절당했다고 느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런 다음 부드럽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거절이 정말로 나의 가치를 정의했는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대답하십시오. 아니,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거절은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두려움 또는 한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상처를 더 이상 내면화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치유는 나는 부족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나는 언제나 충분했다는 신성한 진실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천, 내면 아이를 통해 여성성과 다시 연결되기. 당신의 여성성 에너지를 열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야생적인 부분, 즉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 없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뒷마당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거친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거나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있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였나요?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의 어떤 부분들이 나를 가장 살아있게, 가장 나답게 만들었을까?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줄넘기, 부엌에서 춤추기, 시쓰기, 요새 만들기, 상상 속의 세계를 꾸미기. 이제 그 목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 변명도 판단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 장난스럽고 영혼이 담긴 활동들은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약입니다. 그것들은 삶이 당신에게 기운을 빼라고 말하기 전 당신의 여성성 에너지가 보여주었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조각들과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어야 했던 그 여성,
즉 빛나고 직관적이며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 기쁨을 죄책감 없이 연습하기.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기쁨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믿음, 즐거움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 휴식이나 즐거움은 반드시 생산성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충분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게으르거나 방종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유산이며 낡은 조건화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결핍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기쁨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당신을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실천에 초대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실용적이거나 생산적인 목적은 전혀 없지만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의 목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당신을 부드럽고 엉뚱하고 영감을 주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 목표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 샤워하며 노래하는 것, 거품 목욕에 몸을 담그는 것,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 혹은 가슴을 가장 좋은 의미로 아프게 만드는 책과 함께 웅크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하세요.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좋은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가슴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나는 정당화 없이 삶을 즐길 자격이 있다. 죄책감 없이 기쁨을 껴안는 이 단순한 행위는 수십 년간의 억압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안전해. 너는 놀아도 돼. 너는 좋은 기분을 느껴도 괜찮아. 왜냐하면 치유는 단지 고통을 파헤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릴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위한 자신감 쌓기. 다음에 익숙한 자기의심이 솟아오를 때, 그것이 힘든 대화 전이든 창의적인 도전 전이든 혹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행동 전이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 내면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그 아이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그 말들을 사랑을 담아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내가 바로 여기 너와 함께 있어. 또는 두려워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나아갈 수 있어. 혹은 너의 목소리는 중요해. 두려움의 순간에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줄 때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감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의 자신감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여성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무언가가 되는 여정이 아니라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한때 생기 넘치고 감정적이며 진실되고 빛으로 가득 찼던 작은 소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직관이 한때는 신뢰받기 위해 어떤 이유도 필요 없었던 당신의 나침반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창의성, 기쁨, 여성적인 영혼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잃어버린 적 없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칼 융은 현대 여성을 위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수백만 명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며 짊어지고 있는 침묵의 고통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영성 또는 삶의 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기결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뒤에 남겨둔 채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와 함께 앉아 그 아이가 울고 노래하고 꿈꾸고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단지 기억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묻혀있던 에너지의 근원, 즉 신성하고 본능적이며 온전한 여성성의 본질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작은 소녀에게 돌아가는 길을 비추는 빛을 발견하게 하고 당신의 여성성 에너지가 만개하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어쩌면 다음 영상들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여정에 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영혼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당신에게는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착한 딸, 좋은 아내, 유능한 직원, 그리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지는 않으셨나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추며 내면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은 깊숙이 숨겨야 한다고 배워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순수하고 직관적이며 생명력 넘치던 내면의 작은 소녀, 즉 우리 본연의 여성성이 가진 에너지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남긴 상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무의식 속에 침묵하는 한 당신의 진정한 여성성은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작은 소녀를 깨우고 당신 본연의 여성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저 생존하기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직관과 부드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강인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 작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그 작은 소녀를 치유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버려진 아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대하여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소진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사소한 일에 유독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혹은 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결점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이며 이제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작은 소녀의 울음소리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아,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된 복잡한 생태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살면서 거부당하고 잊혀지고 혹은 약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외면당한 정신의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아이, 즉 과거에 상처받았던 어린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 작은 소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이라 불리는 마음의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나 숨어버릴 뿐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부족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이 된 당신의 감정적인 삶과 반응, 심지어는 중요한 선택들까지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인이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애써 괜찮은 척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 적은요? 혹은 단체 회의에서 의견이 거절당했을 뿐인데도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현재의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잊혀진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오래된 고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려진 적이 없기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처는 더욱 깊게 새겨질 뿐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한 부분이죠. 많은 여성들에게 내면의 작은 소녀는 이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작은 소녀의 감정이 부모에게 무시당했을 때, 운다고 꾸짖음을 당했을 때,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했을 때, 혹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신은 어른처럼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작은 소녀는 부모나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지도가 형성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살다가 버림받거나.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여성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무의식적 기제입니다. 이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삶의 각본으로 변모하여 당신이 계속해서 오래된 상처를 반복하는 관계를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어린 시절 무심했던 아버지처럼 차가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가 당신을 남과 비교하며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번에는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아픈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하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고통을 되풀이할 뿐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에 운이 없어. 원래 사회생활이란 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과거일 뿐입니다.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에 자아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자아는 우리가 삶에 적응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정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이가 깊이 상처받았을 때 자아는 과도하게 방어적인 갑옷처럼 발달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하고 성공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의 이면에서 당신은 오래전 그 작은 소녀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버티느라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35세의 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발표를 훌륭하게 해내고 프로젝트를 이끌며 높은 직급의 임원들과도 능숙하게 협상합니다. 하지만 유독 사랑 앞에서만은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에 잠겨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녀는 성숙한 여성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작은 소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깨달음이 사랑받기 위해 소리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깨우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성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는 오직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융은 온전함이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작은 소녀가 반드시 빛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조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침묵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한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자각이라는 빛이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그 작은 소녀는 비로소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으로 내 안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무의식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되고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본질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부드러움을 다해 버려졌던 그 작은 소녀를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한 부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자신을 봐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이상적인 삶을 만드느라 바쁜 와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봉인된 여성성의 에너지에 대하여 당신이 그 작은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내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히 만져보는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상처들이 단지 관계 속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원초적인 여성성과의 연결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여성성과 단절된 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창의성, 직관, 부드러움, 수용성, 그리고 연결감의 원천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에너지는 사회의 가혹한 요구와 여성에게 강요되는 수많은 역할들에 의해 점차 억압됩니다. 약하지는 않지만 강해야 하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 아름다워야 하며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으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압박 아래에서 여성성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형성된 방어적인 갑옷의 자리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원형적 자기로부터의 분리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이 잠겨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여성성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감정, 직관, 그리고 잠재의식과 연결되는 깊고 부드러운 내면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아니마는 두려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하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작은 소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여성성의 본질은 가장 먼저 봉인됩니다. 너무 많이 운다고 꾸짖음을 듣고 너무 섬세하다고 비판받고 엉뚱한 꿈을 꾼다고 조롱당했던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러움을 감추며 오직 견고하고 이성적이며 통제된 모습이 될 때만 안전함을 느끼도록 배우며 자랍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성의 근원, 영혼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외모나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힘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당신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괜찮아. 잠시 속도를 늦춰도 돼. 너는 안전해라고 속삭이는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유희이고 관능이며 연약함이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상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이 에너지는 아주 일찍부터 억압됩니다. 아마 당신은 감정은 지저분한 것이고 부드러움은 나약함이며 당신의 욕망이나 넘치는 에너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직관과 감수성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취와 논리만을 칭찬하는 세상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유롭게 춤추고 대담하게 꿈꾸고 부끄러움 없이 울었던 내면의 아이는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움츠러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을 연기로 맞바꾸고 강인함을 갑옷처럼 입으면서 그것이 서서히 자신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융은 내면 아이의 원형이 우리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정서적 활력의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죄책감 없이 즐거움을 누리거나 두려움 없이 당신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막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내면의 작은 소녀를 치유하고 그녀가 당신을 본래의 당신 모습으로 다시 안내하도록 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계곡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원하고 유연하며 바위와 나무를 부드럽게 감싸며 흐릅니다. 그것은 본능에 따라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시냇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냇물은 거대한 바위를 만납니다. 왜 바위가 거기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흐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냇물은 틈새로 흐르고 좁은 간격으로 빠져나가며 능숙하게 길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차 너무 강하게 흐르면 더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의 여성성 에너지는
바로 그 시냇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세지만 본래는 통제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은 규칙을 부과해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만 가치가 있어 와 같은 낡은 믿음들 말입니다. 그리고 막혀버린 시냇물처럼 그녀의 가장 깊은 부분은 더 이상 빛에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기 위해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 안에서 안전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 없는 내면 아이는 마음을 여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 어른이 된 여성은 의심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쌓지만 바로 그 벽이 자신의 가장 깊은 여성성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노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 현재의 머무름,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를 통해 깨어납니다. 하지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여성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계하고 분석하며 신뢰를 주기 전에 항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녀에게 여성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것 안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부당할까 봐 당신의 필요를 말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여성성 에너지가 다시 한번 억압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당신이 스스로 어른이 되었고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억압해야만 했던 생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을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수용, 연민, 그리고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자신의 본래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영적인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약하고 쓸모없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였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 감히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너는 바로 나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하고 창조하기 시작하며 상실의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 여성성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더 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성화라는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칼 융은 현대사회가 종종 가르치는 것처럼 삶의 목표가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함에 관심이 없었으며 어떤 도덕적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라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영적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으로 이끄는 과정을 그는 개성화, 더 정확하게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빌려온 믿음들, 외부로부터 학습된 역할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방어적인 갑옷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거부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당신 존재의 일부로 껴안는 것입니다. 내면의 작은 소녀, 한때 갇혀있던 여성성의 본질,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기억들이 의식의 빗속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눈부신 빛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뿌리를 향해 아래로 그리고 안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